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인데요. 내일 5월 16일 드디어 그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대한전선이 내일 거래가 재개되거든요. 지난 상당 기간 동안 4월 12일부터 근 한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내일부터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 간략하게 거래 액면 병합 후에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액면가가 100원이었던 거를 1000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거래 전체적인 주식 수는 12억 4,447만 주가 1억 2,444만 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일 5월 16일부터 내일 기준가가 오늘 공시가 나왔죠. 오늘 공시 5월 16일 내일부터 적용이 되고, 기준가가 기존에 1,492원에서 멈췄으니까 내일 14,920원에서 거래가 재개된다고 오늘 공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거래가 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체 주식수 12억 4,400만 주 중에서 대주주 지분 40% 약 4,960만 주를 제외한 7,500만 주가 시중에 이제 유통 물량이 되는데, 과연 유통 물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주가가 대신 10배로 오른 14,900원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거래 정지가 되었던 시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좋지 않았었다고 하는 점이 약간의 우려로 작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거래가 정지되어 있을 때 시장이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 전선 관련주라든가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하게 되면 그동안 2주일 가까이 시장에서 거래가 못 됐던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 급등, 기준가가 좀 급등해서 출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대로 거래가 됐었으면 오히려 1,490원도 위태롭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CFD 계좌의 그 후유증으로 주가 조작 여파라든가 이걸로 각 증권사들이 CFD 계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투기적 거래로 대규모 대기 매수세들을 형성하던 이런 계좌들이 신규 매매가 위축되니까 거래가 급감한 그런 모습들이죠. 예탁금도 최근에 몇 조 원 정도, 50조 원 밑으로까지 하락이 된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점을 치닫고는 있지만 뜻하지 않게 또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암초를 만나갖고 여야가 지금 심각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일시적으로 디폴트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녹록치가 않다고 하는 점이죠. 다행인 거는 오늘 종가 무렵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대한전선이 실적을 다소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대한전선 측도 주가를 좀 유통 물량을 줄여가면서 액면병합이라는
약간의 그 모험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이고 주가를 10배로 올리는 이런 모험을 다소 진행하면서 과연 주가가 14,900원, 15,000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불안한 면도 조금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소 공시에 있어서 전년비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50% 껑충 뛰었다 이런 공시를 냈는데요. 영업이익은 대부분이 제가 시황할 때도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해마다 매출은 2조 5천억, 2조 8천억 뭐 이 정도까지 매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어찌 됐든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수치라고 하는 점이 내일 대한전선의 그 액면병합 이후에 거래될 때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 액면병합을 할 때부터 주가가 좀 10배 이상 15,000원 정도에 과연 주가가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주식수 줄이고 주가를 10배로 올리고 하는 거는 회사의 그 재무구조의 변화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액면병합을 했던 사례들 보면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일 매매할 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주가가 14,900원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하락해서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통 물량이 대주주 물량 제하고는 기존 있던 것보다 한 10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공백을 이용해서 주가가 뛰어오를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보시면서 혹시라도 장중에 그 주가가 시초가는 다소 뭐 하락해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장중에 물량 공백을 이용해서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상승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장중에 잘 보고 물량을 좀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넥스턴 바이오도 액면가가 500원짜리를 주식수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었는데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것도 얼마나 답답했었으면 2,600원 주가가 지금 900만 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4,500만 주가 920만 주로 줄어들었고 이것도 지난 4월 12일부터 거래 정지 들어갔다가 최근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2,605원이면 5배로 하면 13,000원 정도가 기준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지 전에 13,030원이 기준가였는데 여러분이 주가 추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 액면 병합은 그렇게 호재로 인식은 되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주가가 5분의 1로 내려오면 그 저가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액면 병합인 경우는 우리가 넥스턴 바이오에서도 보듯이 13,000원이 기준가인데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무려 1,500원 가까이 그러니까 10% 넘게 하락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지금 16,550원 호가까지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장중에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첫날 72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물론 이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날 요 상장될 때 그 EV 첨단 소재하고 주가가 비슷한 아무래도 이제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고 최근에 EV 첨단 소재가
급락과 급등을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측은 넥스턴 바이오의 주가인데, 넥스턴 바이오가 5월 4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고, 이쪽은 EV 첨단 소재의 주가인데, 주가가 4월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13,000원대까지 2,000원, 3,000원대 있던 주가가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상한가를 4-5번씩 치면서 13,000원, 17,0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죠. 이랬던 것이 4월 27일 날 주가가 몇 번 조정을 거치면서 8,000원대까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5월 4일 날 거래가 재개됐을 때 아무래도 EV 첨단 소재의 대주주라고 하는 것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장중에 16,000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의 매매에도 상당히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초가는 10% 정도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무려 16,550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한가에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넥스턴 바이오의 매매 진행 과정을 제가 잘 관찰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720만 주가 거래된 비중으로 봐서는 이게 그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 900만 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900만 주로 줄어든 회사의 주식이 이날 장중에 무려 25%가 넘는 급등을 나오면서 7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15,000원, 16,000원 선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대한전선이 일시적인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주가가 시초가에는 대부분이 액면 병합한 주식들이 아무래도 1,000원대에 있던 것이 10배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그 초반 적응이 익숙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부 물량 공백을 이용해서 장중에 급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길게는 15,000원 이상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넥스턴 바이오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넥스턴 바이오도 액면 병합 전에 13,000원이 기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부침도 있었고, 그 EV 첨단 소재의 주가 반등도 있었지만은 현재는 고점 대비 약 20%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앞으로의 그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내일 액면 병합이 이루어지는 대한전선을 넥스턴 바이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대한전선 액면 병합까지 오래 기다리셨던 투자자분들, 내일 수익을 좀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